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윤하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중요한 게 어떤 건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같이 한번 보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번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아까 뭐 학습 기간 이런 거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21년도에는 당시에 교대원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3월에서 8월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시간 강사를 병행을 하면서 7월에서 11월 정도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어 공부는 외고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어학연수는 1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기소개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앞서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잘하는 부분도 다르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다르고 뭐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제 기준에서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임용고 신치를 준비할 때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강점도 다르고 약점도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교육학 분야도 그렇고 전공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달이니까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뭔가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합격 수기를 읽어보고 공부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연구, 그러니까 뭐 어떤 공부법이 있는지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걸 좀 더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연구하고 전략을 적용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얻는 게 좀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제 강점과 약점에 맞춰서 어떻게 전략을 짰는지 다음 챕터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기적 자기 피드백, 이게 뭐냐? 일단 내가 어떤 전략을 정하고 나서 이제 막 공부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주 아니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번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잘했네? 아니면 이 전략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자기 피드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전략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걸 주기적으로 뭐 보름도 괜찮고 뭐 월별로도 괜찮고요. 그래서 전략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 참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한 달, 두 달 만에 끝난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장기간 동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최소화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휴식, 최대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느긋하고 좀 여유 부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뭐 공부하는 시간을 잰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그 대신 그날 끝내야 될 양을 정해놓고 그걸 끝내면 나머지는 나의 쉬는 시간 이렇게 하고 충분히 쉬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휴식이라고 하면 보통 뭐 수면, 충분한 수면 이런 게 되겠죠. 휴식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요, 두 번째 거, 취미생활. 휴식은 그냥 충분한 휴식, 내 몸이 컨디션이 제대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취미생활이 내 공부를 조금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요소 같아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적절히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경우에는요.
나름의 타협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누워서 유튜브 보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기왕 볼 거 중국어로 된 걸 보자 해서 중국 드라마 그 대신 현대극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공부가 만약에 뭐 저녁쯤에 끝났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이죠. 그래서 누워서 중국 드라마도 쭉 정주행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중국어 어감도 유지가 되고 결국에는 중국어로 쓰고 말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기본기를 닦는 데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 생활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요. 이것도 멘탈 관리. 참 힘들죠. 그죠? 멘탈 관리는 2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수험 기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멘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조급함. 뭐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게 아니고 조급함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 조급함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 생활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내가 공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나? 불안하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데 전략을 뭐 이상하게 바꿔버린다던가 그럼 와르르 무너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급함은 피하기, 여유를 가지기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이요. 실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평정심을 유지하기. 그래서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전에 갔을 때는 약간 멘탈이 살짝 흔들릴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예를 들면 구상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시험이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알던 내용도 잘 안 나오게 되고 구상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그런 사태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구상실에서 구상을 하고 이제 시험실로 평가실로 들어갈 때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덕분에 이제 실전에서는 그 구상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쭉쭉쭉 잘 이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정심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또 면접에서는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 티가 나잖아요. 그 면접관님이 보시기에도 다 티가 나기 때문에 평정심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3가지가 전략 수립,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제가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짰는가 한번 볼게요. 자, 공부법. 이거는 그냥 제가 접근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자기 강점, 약점에 대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연구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 1차 볼게요. 1차에서는 일단 계획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짰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을 짤 때 큰 틀은 이거였어요. 저는 뭐 데일리 스터디 플래너는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공부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별로 진도표를 만들고 밑에다가 이제 뭐 전공이면 전공, 교육학이면 교육학 주별로 진도표를 짜서 이런 식으로 한 주당 하나씩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좋은가? 그 공부가 끝났을 때 도장 찍고 일종의 성취감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이 공부가 좀 많이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간으로 계획표를 짰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계획표를 짰고 그 다음에 이거 저는 무한회독 인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계속해서 회독하고 말로 혹은 뭐 글로 해보고 인출해보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이거를 기계적으로 돌리는 건 사실 도움이 크게 안 돼요. 할 때 이해도를 표시를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 그러면 동그라미 좀 긴가민가하다. 그럼 세모 이건 다시 해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계속 해독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오인 부분은 크게 뭐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 대신 세모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세모가 해결되면 이제 X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돌리다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 X, 세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서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봤으면 O,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어떤 주제는 뭐 세모였다가 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보면은 회독수를 보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한 학습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 표시는 한번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출 같은 것도 어떻게 했는지 조금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인강, 집에 있는 걸 좀 좋아해서 인강을 위주로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인강으로 우선 어떻게 들었냐 보면 아까 제가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육학 분야에서의 제 약점은 이거였어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로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뭘 알아야 일단 내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괄호 안에다가 목차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목차? 교육학 교재에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좀 크게 뽑아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뭐 중요도 표시하고 이 목차를 위주로 좀 암기도 하고 인출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은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이론 배웠는데 이게 교육 심리인가 교육 과정인가 막 헷갈리고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이렇게 보고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얘를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큰 그림, 개념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차 공부법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차 위주로 보기. 사실 교육학 자체가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양을 줄이고 심리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건 제 강점이었어요. 강점 뭐냐? 저는 글을 잘 쓰는 건 못했지만 빨리 쓰는 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표현의 뭐 퀄리티 이런 건 떠나서 일단 손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출을 할 때는 굳이 저는 백지 인출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그냥 구두 인출로 많이 했었고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구두 인출도 많이 했고 하루에 그래서 1시간 정도는 뭐 오늘은 뭐 교육 과정이면 교육 과정이다. 그걸 1시간 동안 계속 쭉 말로 내뱉어 보는, 아까 목차를 보고요. 이렇게 말로 내뱉어 보는 훈련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 저는 이 손으로 쓰는 게 좀 빠르다 보니까 사실 막판에 가니까 전공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되면서 교육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도박 아닌 도박을 했어요. 그래 어차피 내가 쓰는 건 빠르니까 실전 연습 양을 조금 줄이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실전 연습을 왜냐면 한 번 쓰는데 1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부담이 돼서 좀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판에 돼서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시험이 되고 나면은 이제 사람이 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 마무리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저는 이제 이한팀 수업을 이것도 인강으로 수강을 했는데 이것도 제 약점이에요. 약점. 저는 아마 비슷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문법 문장을 보면요. 이거 틀린 건 알겠어요. 틀린 건 알겠는데 얘를 그래서 문법 용어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그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법 모범 답안을 한 80개 정도 해서 그거를 계속 그냥 돌렸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외우고 뭐 어디 산책할 때도 외우고 그래서 이 80개 정도의 뭐 문항만 완벽하게 숙지한다고 해도 이것을 활용해서 정말 무한대의 답안을 써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암기하는 내용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적은 내용이라도 많이 암기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타입이어서 그래서 문법 모범 답안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강점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중국어 공부를 한 시간이 되게 긴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기본기가 조금 좋은 편이어서 그럼 우리 마인드맵에다가 중국어 키워드를 쓰고
당번할 때 중국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중국어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평소에 그냥 대화로 하는 거랑 이런 전문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을 중국어로 표현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중국어로 말하는 연습하는 내용이 답안지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중국어 공부도 많이 되고 도움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어로 답안지를 쓰는 시간도 많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한번 써봤어요. 네, 이런 방법도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1차를 했으니까 2차로 넘어가서. 근데 사실 2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학원에서 준비를 이렇게 세심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쓰진 않을게요. 그 대신 여기는 뭘 위주로 썼냐면 1차 공부할 때부터 좀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들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차는 뭐 보통 뭐 1월부터 시작하면 뭐 11개월 정도 한다고 치면 2차는 거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짧잖아요. 그 말은 1차 할 때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해놓는다면 2차 대비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교육 관련 글 읽기.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막연하죠? 어떤 글을 얘기하는 건가? 보면은 일단 뭐 한국어의 경우에는 교육 관련 뭐 일간지, 이게 교육부에서 발간한 건데 뭐 행복한 교육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많이 읽어두면 좋겠다라도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계획 표에는 항상 넣어놨는데 이게 다른 시간에 치이고 하면은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서 그 대신 하루에 진짜 10분씩이라도 투자해서 했더라면 2차 준비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에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교육학 시험이 좀 이론을 암기해서 그냥 그걸 쓰는 그런 트렌드였다면 요즘은 조금 살짝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에는 이런 게 나오죠. 교육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 방안이라던가, 그러니까 좀 더 오픈형으로 바뀌는 추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이런 일간지 등을 통해서 확실히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내용이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 혹은 뭐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1차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관련 텍스트를 많이 읽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강력 추천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거예요. 중국어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일간지를 찾기가 뭐 쉽지 않죠. 그래서 바이두 같은 데 들어가셔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뭐 중국어 교육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검색하는 과정에서도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관련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거를 인지하셔가지고 뭐 쭉 읽어보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중국어 표현도 많이 늘겠죠? 중국어 표현도 많이 늘겠고, 좀 여유가 되신다면 좀 중요한 표현 같은 게 있다면 뭐 노트 같은 데 정리해 두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럼 나중에 2차 준비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저도 계획만 하고 실행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전화 중국어가 뭐 10분, 뭐 20분 이런 짧은 시간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준비하실 때부터 전화 중국어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 두시면 나중에 2차 준비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차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차 끝나고 그제서야 말하기 연습해야지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시간도 짧고 좀 마음도 좀 이렇게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중국어 같은, 아니면 뭐 중국인 친구가 있으시다면 뭐 좀 회화 연습을 많이 해보신다던가 최대한 중국어 아웃풋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직후에는 사실 정말 멘탈도 많이 흔들리죠. 내가 잘 봤나, 뭐 어떡하나, 1차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차 끝나고 나서 바로 2차 준비를 시작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학원을 왔었더라면 차라리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조금 방황 아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직후에 결과에 상관없이 학원에서 스터디도 이제 짜주시고 하니까 그때부터 12월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끝나고 나서 늘어지기 쉬운 타이밍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달 반 정도만 고생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부터 2차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까지가 제가 한번 준비해 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혹시 뭐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아니면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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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은요, 사실 보통 1, 2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개념을 일순환하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뭐 파트 중에서 제가 좀 잘 풀리는 파트도 있을 거고 좀 잘 안 되는 파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따라가기가 좀 버거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월간 목표보다는 차라리 주간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내가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아까 까먹은 게 하나 생각나서 중요한 내용이라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무한해독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교육학도 그렇고 우리 전공도 그렇고 그거를 7파트로 나눴어요. 7개로 나눠서 월화수목금토일이니까 그거를 최대한 그 하루에 주어진 분량만큼 다 읽자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긴 사실 불가능하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걸 한번 돌리는데 뭐 예를 들어 3개월, 뭐 2개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OX 세모 참고해서 내가 못한 부분을 위주로 보충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볼 때는 뭐 한 달 반, 한 달, 보름 이런 식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는 여기 보니까 9월 말쯤에 해서 여기 보시면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1번 파트, 화요일에는 2번 파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뒤로는 주당 1회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몇 달만 지나고 나면은 내 머릿속에 지식이 훨씬 많아지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도 사실 계속해서 많이 보다 보면은 어느새 기억이 되고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임용 공부할 때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완벽하게 암기하겠어 이거보다는 보다 보면 언젠가 외워지겠지. 이게 저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독, 이거를 이제 주간 계획으로 해서 최대한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점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네네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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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질문해주신 내용이 이게 초수를 할 때에는 1, 2월 달에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1, 2월 달에는, 그때 이제 마인드맵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최대한 수업 내용을 따라가자라는 걸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 사실 많아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외우자가 아니라 그래 언젠간 외워질 테니까 계속 한번 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학원 커리큘럼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특히 약한 파트는 무엇인가 아니면 특히 뭐 좀 잘하는 파트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강점, 약점 분석을 하시는 거를 추가로 하신다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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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이 무한해독과 인출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질문 주신 거죠. 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단권화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모든 내용을 한 권에 모으자를 좀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이 내용이 필요해서 다시 봤을 때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이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인드맵의 모든 중요한 내용을 좀 필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린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학도 하고 그죠 문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과목이 예를 들어 5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 과목을 하루에 한 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러니까 이 한 개의 과목을 7개로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모으면은 첫 번째 과목에 1일차분,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과목에 1일차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날 돌아가면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저는 그때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해주셨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인드맵이 다 넣기에는 좀 이게 공간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내용 위주로 내가 놓친 키워드 위주로 좀 눈에 잘 보이게 그 대신 색깔을 구분해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출에 나왔는 건데 내가 틀렸다. 그건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 놓는다던가 그리고 단권할 때 이건 되게 중요한 중국어 키워드인데 잘 안 외워진다. 그럼 그거는 뭐 빨간색으로 쓴다던가 색깔을 좀 구분하셔서 표시를 해 놓으시면 다시 봤을 때 이거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몰랐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색깔 구분해서 필기하는 것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출문제 또 많이 보시는 게 좋고 제가 좀 약한 부분 위주로 봤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충분하셨나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네네. 어떤 거 말씀이세요? 운동이요? 저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홈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코로나도 좀 심각하고 해서 밖에 나가기가 조금 꺼려지기도 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씩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좀 운동을 심하게 해서 좀 다리를 다쳤던 적도 있고 해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하면서도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이게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종의 엔돌핀을 많이 얻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 시간 안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사람마다 공부가 잘 되는 타임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침형 인간. 저는 좀 아침에 약간 좀 비몽사몽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그냥 내가 공부 잘 되는 타임에 하자라고 해서 보통 오후 한두 시 정도의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을 재고하진 않았기 때문에 매일 사실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하면은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쉬자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공부 시간은 못해도 한 6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고요. 많이 한 날은 그럴 때 있죠. 이 문법 파트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할 때는 시간이 2배, 3배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10시간 넘게 12시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도로 정해놓고 하니까 그냥 학습량을 조절하기에도 좋아서 장기전을 하기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교육학 인강을 다 이게 커리큘럼을 따라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패키지를 결제를 하긴 했었어요. 결제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전공에 대한 압박이 조금 늘어나면서 잘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 2월 달 거는 듣고 심화반까지 듣고 그 뒤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례 연습반 이런 것들은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전공이 워낙에 8대2로 배점이 크기 때문에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전공 공부에 대한 시간을 조금 더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다가 이게 도저히 내 물리적인 시간상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쏙쏙쏙 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실전반, 뭐 문제풀이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중에서 다 듣기에는 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 중에서 모의고사 몇 개만 뽑아서 풀어본다거나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들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인강을 다 들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에 대한 이게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면서 공부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어서 좀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